자, 일단 쇼핑몰 주문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일단 SQL YOG 좀 킬게요. 자, 뭐 간단합니다. 요 쇼핑몰 주문 테이블 SQL이라고 제가 그냥 만들어 놨고요. 그냥 이거 복사하셔가지고 붙여놓고 컨트롤 A 눌러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실행이 안되네요. 잠시만요. 브랜드가 없구나. 자, 이거 조금만 수정할게요. 브랜드가 없구나. 자, 여러분 요거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요거 쇼핑몰 주문 테이블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복사해주세요. 잠시만요. 복사가 안됐지? 자, 새로 고침 한번 해주시고 다시 들어와서 컨트롤 A 하면 전체 선택되는 거 아시죠? 컨트롤 A 해서 복사하시고 붙여 넣으시고 컨트롤 A 해서 F9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셀렉트, 자, T 쇼핑입니다. 테이블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ID가 있고요. 자, 이 ID는 뭐냐면은 이게 뭐예요? 주문이잖아요. 주문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 주문은 유저 1, ID가 유저 1이고 비밀번호를 패스 1로 쓰고 있는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런던에서 주문한 거죠. 운동화를 주문했고요. 100만원짜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 정보 하나가 있는 거고요. 2번 주문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런 상품을 주문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옆에다 이렇게 답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자, 혹시라도 지금 실행이 안 되시는 분들은 특히 요 한글이 안 들어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여기 6번 챕터에다가 한글 데이터가 저장이 안 된다면 이렇게 방법을 적어 놨는데,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적어 드린 거 이제 일회성 방법이라 그냥 이렇게 한번 해서 붙여서 쓰다가, 근데 만약에 뭐 다른 DB를 만든다거나 하면은 또 이렇게 똑같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걸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DB를 수시로 만들고 지우고 새로운 DB를 많이 만든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이 밑에 영구적인 방법을 적어 놨어요. 자, 그래서 요거 한 번만 좀 따라 할게요. 자, 윈도우 키를 누르고 요거를 누르고 my.ini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요런 파일이 나옵니다. 메모장 파일이죠. 요런 내용이 있어요. 아마 한글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요 내용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추가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요거를 싹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실 때 이렇게 공백은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저장하셨으면은 다시 윈도우 키 누르시고 서비스라고 하시면 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이 떠요. 이렇게 여러가지 목록이 나오는데요. 누르고 M이라고 눌러보세요. M. 그럼 마리아DB라고 떠요. 요거를 우클릭해서 다시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금방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SQL YOG를 껐다가 켜주세요. 됐죠?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왜 한글이 안 들어가는지. 여러분들 이게 원래가 컴퓨터가 두 대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DB라는 거는 네트워크를 이렇게 접속해서 가져가는 거라고. 저희가 저희 컴퓨터에 설치해서 쓰고 있으니까 우리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 컴퓨터에서도 네트워크로 우리 DB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가 한국이고 여기가 미국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미국에서 쓰는 문자 처리 방법이랑 한국에서 쓰는 문자 처리 방법이 같을까요? 다를 수 있겠죠. 국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는 그죠? A라는 문자를 내부적으로는 숫자로 취급하거든요. 이게 컴퓨터는 다 숫자로 그렇게 취급을 못해요. 우리가 문자로 보는 거는 그 숫자가 문자로 변환된 겁니다. 자, 어쨌든 예를 들어서 미국은 A라는 것을 10이라는 걸로 숫자를 이용해서 컴퓨터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A라는 것을 20이라는 숫자로 처리하고 있다. 그럼 미국에서 A라는 의미로 10을 보내도 한국에서는 A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알파벳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가를 한글 가를 취급할 때 이걸 20, 100이라고 숫자 100이라고 취급을 하고 있다. 근데 한국 컴퓨터에서는 가를 200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게 가를 아무리 보내도 얘는 가라고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마다 문자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코딩이라고 해요. 인코딩. 문자 인코딩.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안에서도 서로 다른 컴퓨터가 문자 처리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이제 라틴이라는 문자 처리 방법을 쓰고 여기서 UTF-8이라는 처리 방법을 쓰고 이거는 이제 처리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명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라틴으로 문자를 처리하는 곳에서 UTF-8로 문자를 처리하는 곳에 문자를 아무리 보내봐야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라틴으로 바꾸든 얘를 UTF-8로 바꾸든 해야 되는데 라틴 같은 경우는 한글 처리를 못합니다. 한글 처리를 못하는 문자 처리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제 UTF-8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처리 방법을 통일을 했습니다. 통일. 그래서 UTF-8로는 처리하지 못하는 문자가 없어요. 뭐 한글, 중국어, 일본어 다 돼요. 그래서 다 요걸로 처리를 하고요. 요새 대부분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DB 안에다가 뭐 DB를 생성하잖아요. 그죠? DBMS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 마리아DB가 기본적으로 문자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근데 얘가 아마 처음에 기본은 라틴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글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DB의 기본 문자 처리 방법을 UTF-8이라는 걸 바꿔줘야 돼요. 그 작업을 한 겁니다. 이거 UTF-8로 바꿔준 건데, 이거를 근데 그 DB 하나를 일일이 적용하면 귀찮으니까 요 마리아DB한테 싹 알려줘가지고 내가 앞으로 DB 만들어 달라고 할 때 무조건 UTF-8로 만들어줘 라는 설정 값을 하나 추가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으면은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고요. 일단 요거 복사해서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은 안 되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안 되시는 분 있나요? 자, 없으면은 이제 요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는 굉장히 쉽죠? 자, 손흥민의 주문 개수예요. 주문 개수죠. 뭐지? 자,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 한 줄이 하나의 주문이죠. 누가 어떤 상품을 주문을 해서 얼마에 주문을 해서 어디로 배송을 할 건지 그런 정보들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손흥민의 주문 개수를 세려면은 유저 네임이 손흥민인 거죠. 손흥민인 거를 찾아가지고 개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건 필터링 하시면 되겠죠. 유저 네임이 손흥민인 거 3 나왔어요. 3. 여기 3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산 상품이 뭐죠? 자, 상품은 이제 P 네임입니다. 역시 유저 네임이 손흥민인 거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운동화 2개랑 코트 하나요, 그죠? 적으시면 되고요. 자, 스커트를 산 사람은 누가 있나? 자, 누구인지 궁금한 거니까 뭐 다 별표 해서 봐도 되고, 내가 궁금한 것만 이렇게 찾아서 봐도 되고요. 자, 스커트니까 이제 P 네임이겠죠? P 네임. 스커트. 송혜교가 2개나 샀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 자, 주문 개수를 해야 되는데, 자, 사람별로 주문 개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별로 주문, 회원별 주문 개수, 회원별 주문 개수. 그럼 뭐뭐 별이잖아요, 그죠? 그룹핑입니다, 그룹핑. 자, 카운트로 할게요. 자, 근데 그룹핑 해야죠. 뭘로 그룹핑 하죠? 사람별, 회원별이니까 회원을 구별하기 위한 걸로 구별하셔야 돼요. 그죠? 여기서 기억이 안 모르시겠으면 한번 보세요. 다시 쇼핑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어떤 사람이 구별되는 방법은 보통 아이디죠. 유저 아이디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유저 네임으로 해도 여기서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동명이인이 없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인데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 가지고 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그룹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주면은 유저 1이 몇 개, 유저 2가 몇 개, 유저 3이 몇 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앞에다가 유저 네임을 이렇게 적어주면은 손흥민이 3개, 설현이 1개, 문민이 1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운 좋게 손흥민이 제일 위에 나오긴 했는데 이 제일 위에 뭐 3이 아니라 이렇게 주문 1개한 사람이 제일 위에 올 수도 있죠. 그죠? 이건 지금 정렬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 찾으려면은 높은 순으로, 높은 거에서 낮은 순으로 가는 내림차순 정렬해야겠죠. 그래서 정렬을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별명을 CNT로 지어주고 CNT 디스크립션, 디스크립션이 아니죠, 죄송해요. 디센딩 하시면은 이제 손흥민이 3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 거의 복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지섭이 사용한 총 금액이래요. 소지섭이 사용한 총 금액. 자, where 해서 유저 네임이 소지섭인 거 찾으시면 되고, 여기서 더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뭐 정답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했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그냥 간단한 복습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중요한 거는 이 T쇼핑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테이블에 조금 아쉬운 점들이 좀 보인다. 자,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요거 보세요. 스커트, 그죠? 스커트. 이거 다시요. 자, 이 운동화, 죄송해요. 운동화, 그죠? 운동화. 자, 근데 보시면 요것만 봐서는 운동화가 3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똑같은 운동화 3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가격을 보시면은 얘는 100만원짜리고요 얘는 뭐예요? 20만원짜리죠. 가격이 다르다라는 거, 이 운동화가 서로 다른 운동화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상품명으로는 구별이 안 되죠. 일단 가격을 봐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품명만으로는 애매한 거죠. 이게 서로 같은 건지, 같은 걸 의미하는 건지, 다른 걸 의미하는 건지. 그죠?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손흥민이 3번을 주문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흥민의 아이디 정보랑 비밀번호 정보랑 이름 정보, 주소 정보가 1번, 2번, 3번 나왔습니다. 각각. 요거 3개, 요거 3개, 요거 3개, 요거 3개. 자, 그러면 손흥민이 100번 주문을 하면은 요 유저 1이라는 거, 여기 유저 아이디 컬럼에 100개 생길 거고, 비밀번호도 100개 생길 거고, 이름도 100개 생기겠죠. 그럼 똑같은 데이터가, 그죠? 엄청 많이 들어가죠. 손흥민이 VIP라서 100만 번에 주문을 했다 치면은 이 사람 이름과 회원 정보로 100만 개가 차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하나하나 다 저장할 때 우리가 스토리지에다 저장을 하는데, 똑같은 사람 정보를 100만 개 저장하려고 쓸데없이 저장소를 낭비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첫 번째로. 그래서 데이터 많으면은 이거 저장 용량 저장소 사는데 돈 엄청 많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쓸데없는 비용이 늘어나게 되겠죠. 또 두 번째로는 손흥민은 개명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 이름이 한번 정해지면은 못 바꾸는 게 아니니까 비밀번호도 바꿀 수 있겠죠. 이사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손흥민이 100만 개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행이 100만 개예요.
손흥민이 개명하는 순간 어쨌든 데이터는 현실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손흥민은 없는 거고 손흥민이 손흥만으로 이름을 바꿨으면 이것도 바꿔줘야겠죠? 손흥만으로. 자, 그러면은 100만 번의 연산이 필요합니다. 수정 연산이 필요해요. 그 다 오버헤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복 데이터가 많으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지금 중복 데이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테이블 구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이블은 행 단위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거 싫다고 해서 그죠? 상품만 넣고 싶다고 해서 그죠? 행이 그죠? 열이 2개인 것만 추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한눈에 보기에는 좋긴 하지만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가 중복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데이터는 우리가 식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생깁니다. 동명이인을 생각해 보셔도 유저 네임이 유저 네임이 유저 1과 여기 유저 7을 유저 7이 새로 가입을 했는데 공교롭게 이름이 송혜교예요. 근데 유저 4도 송혜교가 있죠. 그러니까 이름만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유저 아이디라는 게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걸로 구분을 해야 되니까. 자,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이 똑같은 사람을 계속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복 데이터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나온 게 뭐다? 그래서 나온 게 쪼개는 거예요. 테이블을 쪼개서 이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제가 여기 올려놨어요. 테이블 분리하기 이미지입니다. 자, 요거 그림 보시면 엑셀로 똑같이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뭐 브랜드가 있긴 한데 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복이 되니까 자, 이 회원을 결국 이거 중복을 다 제거하고 나서 보면은 회원 딱 6명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회원 정보는 사실상 이 상품 정보랑 주문 정보랑은 별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관이 있긴 하지만 이 반드시 같이 다닐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회원 정보는 주문할 때 쓸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쇼핑몰에 게시판 같은 게 있어서 Q&A 같은 게 있어서 게시판을 사용할 때는 회원 정보는 필요하지만 상품 정보는 필요 없잖아요. 게시판에서는 주문 정보도 필요 없죠. 주문할 게 아닌데. 만약에 또 채팅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채팅 같은 거 할 때 사람의 뭐 로그인 할 때 뭐 로그인 정보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려면은 뭐 회원 아이디랑 회원 이름 같은 게 있어야겠죠. 그죠? 자, 그런 것처럼 회원 정보가 상품 정보랑 무조건 같이 다닐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에 몽땅 다 저장을 하게 되면은 회원 정보가 필요해도 상품 정보가 같이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관련이 없는 데이터, 그죠? 뭐 관련이 없다라기보다는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죠? 서로 별개의 그 어떤 정보를 가진 것은 구분을 하는 게 훨씬 유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에 상관없는 데이터, 일단 얘랑 얘를 빼요. 쪼개요.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원 정보는 이렇게 회원 테이블이라는 걸 하나 따로 만들고요. 상품은 상품 테이블이라는 걸 따로 만듭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만들 때 항상 PK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식별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유저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아이디를 중복 없이 만들게 하니까 회원 아이디를 PK로 두면은 자, 유저일 그러니까 손흥민이라는 사람 그죠? 런던 살고요. 어쨌든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입을 한 손흥민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지구상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그죠? 도플갱어가 아닌 이상. 자, 그 사람은 한번 가입하면은 그죠? 그 사람의 정보는 어차피 딱 하나잖아요. 그 사람 지구상 하나니까. 그러니까 요 회원만을 나타내는 테이블에서는
손흥민의 정보를 2번, 3번 나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똑같은 정보가 있더라도 주문 정보가 다르니까 계속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오로지 회원 정보만 관리하기 때문에 회원 정보가 어차피 회원이 한 명이니까 1대1 매핑이 되면서 손흥민이라는 사람의 정보가 2개, 3개, 4개 생길 일이 없는 겁니다. 딱 6개로 압축이 됐죠.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상품도 보시면은 이렇게 쭉 빼면서 이 상품과 가격, 여기 뭐 브랜드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은 아까 이제 운동화랑 이 운동화랑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이름만으로는 절대 구별이 안 됩니다. 이 1번 운동화랑 5번 운동화가 원래 여기서는 구별이 안 돼요. 이름만 가지고는. 가격이 무조건 따라와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상품 번호라는 PK, 식별 코드를 이 상품 옆에 붙여주면은 상품명이 아무리 똑같아도 우리가 이 상품 번호로 식별 가능한 거죠. 왜냐면 이 PK라는 게 절대 중복되지 않는 데이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중복되는 데이터는 여기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중복되면은 이제 PK 위반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문번호. 그렇죠? 이제 주문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주문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주문은 어떤 회원이 어떤 상품을 사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주문은 이렇게 가요. 유저 1이 1번 상품을 샀다. 끝. 유저 2가 2번 상품을 샀다. 끝입니다. 유저 1이 7번 상품을 샀다. 끝이에요. 그렇죠? 자, 이러면은 이게 사실상 이 정보랑 같은 거거든요. 그죠? 근데 회원 정보랑 주문 정보가 어떻게 됐어요? 어떤 하나의 데이터로 압축이 돼버렸죠. 숨김 처리가 돼버린 거죠. 그죠? 그렇다고 데이터가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왜? 유저 1이 누구지? 궁금할 수 있어요. 여기 안 나오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찾아보면 되잖아요. 유저 1은 손흥민이구나. 그죠? 그러면 내가 상품 번호, 그러니까 상품만 안 궁금하고 유저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유저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만 궁금해요. 1번 상품이 도대체 뭐지? 여기 보시면은 1번 상품은 운동화다 하면서 그죠? 이렇게 레퍼런싱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유저 1이 100만 개를 주문해요. 100만 개를. 자, 그러면은 중복되는 거는 칼럼 하나로 줄어들죠. 유저 1이라는 회원 아이디만 100만 번 나오는 거잖아요. 아까는 요런 구조에서는 유저 1도 100만 번, 패스 1도 100만 번, 손흥민도 100만 번, 런던도 100만 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중복이 엄청나게 줄어들죠. 상품 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그죠? 우리가 운동화 1번 운동화랑 5번 운동화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1번 상품이냐 5번 상품이냐 요걸로만 구별하면 돼요. 그죠? PK로 우리가 식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다른 데이터, 이 상품의 칼럼이 100만 개가 있어도 얘는 단 한 개의 상품 번호만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찾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을. 필요하면은 그때그때 내가 이 상품 번호를 여기서 찾아서 쓰면 되니까. 그리고 PK의 특성상 절대로 중복 데이터는 있지 않는다.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테이블을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분리하는 거 요거 규칙이 있어요. 나중에 모델링 할 때 같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맛배기로 테이블이라는 거를 왜 하나로 쓰지 않고 여러 개로 분리해서 쓰는지,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당위성 여러분들이 인정만 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일단 요거 좀 정리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이번엔 제가 쪼개진 테이블을 SQL로 드릴 거니까 그걸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